안녕하세요. 청학동 경제학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스마트폰을 켰는데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하게 버티던 코스피는 빨간불을 넘어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고 늘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금값마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중앙화의 상징이라던 비트코인까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상이죠.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주식과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하나는 오르거나 최소한 버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 금은 안전 자산, 비트코인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이 셋은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의 경주마가 한날 한시에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그것도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무언가 거대한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코스피도 금도 비트코인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 현상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이 모든 빛을 빨아들이듯 우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포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포의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경제의 심연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코스피, 금, 비트코인이 동시에 추락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블랙스완과 같은 시스템 위기입니다. 블랙스완은 예측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을 의미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처럼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전 세계를 뒤덮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예상치 못한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상황. 이런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 즉 유동성 확보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소비가 위축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니까요. 주식은 곧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기업들이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왜 떨어질까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평소라면 위기가 닥치면 금값이 치솟아야 정상이죠. 하지만 시스템 위기, 특히 유동성 경색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금까지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감당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을 내던지는 것이죠. 금 시장의 유동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시에 팔자에 나선다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면 아무리 튼튼한 방파제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시스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부터 먼저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 역시 함께 급락했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새로운 자산인 만큼 극심한 공포 속에서는 가장 먼저 버려지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스템 위기는 모든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고 투자자들을 오직 현금이라는 동굴 속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위기 말고도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킹달러의 습격입니다. 과연 달러는 어떻게 모든 자산을 흔들 수 있을까요? 시스템 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 때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모든 자산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등장합니다. 바로 킹달러, 즉 극단적인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여러분,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화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의 기축통화이자 최후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글로벌 현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지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달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코스피는 왜 떨어질까요?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어두워집니다. 외국인 매도세와 실적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일 때 금값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킹달러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금 역시 달러의 강력한 흡인력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유동성 경색이 동반될 경우 투자자들은 금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확보하려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스템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금을 내던지는 강제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취약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은 안전한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특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킹달러의 압력 앞에서 비트코인은 그저 불안정한 투기 자산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달러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흔들릴 때 달러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다른 자산들은 그 힘에 끌려 속절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기본적인 경제 환경 자체가 변할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돈을 빌려 사업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빌리는 돈의 이자가 갑자기 2배, 3배로 뛴다면 어떨까요? 사업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고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겁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전 세계 경제에서 벌어집니다. 금리 인상은 단순히 이자가 오르는 것을 넘어 모든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볼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은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킵니다. 또한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성장주나 기술주처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큰 주식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 이자가 높아지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도 코스피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굳이 주식의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꾸준히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 않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금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즉, 금 대신 은행에 돈을 넣어두거나 채권을 사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특히 실질 금리가 오르면 금의 매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금리 인상은 마치 거대한 지구의 중력이 변하는 것과 같아서 지금까지 떠있던 많은 자산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보다는 기술주와 같은 성장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래의 기대 가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비트코인 같은 성장 자산의 매력은 급감합니다. 또한 금리의 인상은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듭니다. 비트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높아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 시장의 거품을 빼고 투자자들을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금리 인상은 마치 거대한 자산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몰아닥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이 우리를 찾아올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스템 위기 킹달러,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코스피, 금, 비트코인이 동시에 추락하는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혹은 서로 엉켜서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기괴한 현상이죠. 마치 뜨거운 얼음 혹은 움직이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이 상황이 왜 무섭냐면 보통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를 내려 경제를 부양하고 물가 상승 시에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도 다른 한쪽을 악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순간인 거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코스피는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경기가 침체되니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니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으며 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높은 실업률까지 겹치면 소비 심리는 바닥을 치고 기업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집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전통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결합된 복합 위기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동시에 유동성 경색이나 달러 강세 압력까지 동반된다면 금 역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필품이나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고 금을 팔아 생존 자금을 마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질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면 금의 매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더욱 불안정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아직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경제 전망이 암울할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마치 모든 재앙이 한데 뭉쳐진 거대한 폭풍과 같습니다. 어떤 자산도 이 폭풍 속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법칙들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혼돈의 시기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코스피 금, 비트코인이 동시에 추락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시스템 위기, 킹달러의 습격, 금리 인상의 역습,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공포에 기반한 유동성 확보 경쟁입니다. 금융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돈의 가치와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때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는 수익보다는 생존이 최우선 목표가 되죠.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으로 피하려는 움직임, 즉 현금 선호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심지어 평소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까지도 매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스피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 위험 자산이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나 안전자산이라는 명성을 가졌지만 극단적인 유동성 경색 앞에서는 그 명성도 빛을 잃고 현금화를 위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의 자산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역사와 높은 변동성 때문에 공포의 시기에는 가장 먼저 외면받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 혹은 전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진정한 시스템 위기 앞에서는 그 어떤 자산도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포의 연쇄 반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장의 흐름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 묻지마 투자보다는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없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위기를 넘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피 금, 비트코인이 동시에 추락하는 그야말로 공포의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작은 지혜라도 더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식을 통해 이 소용돌이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다룬 내용은 복잡한 경제 현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조각들이 모여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어떤 자산이 그나마 버텨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